안녕하세요. K&L 코리아 권덕근 윤고은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되게 흔한 거기는 한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캐치하지 못했던 주제를 하나 할 거예요. 난독증. 난독증이 일단 뭔가요? 이름만 보면은 책을 읽는 게 어려운 병까지는 아니지만 글을 모른다라는 건 아니에요. 읽는 거에 내용을 캐치를 못하는 거든지 아니면 그 글자를 읽지만 그 조합으로 이뤄내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든지 그런 게 이제 다 포괄적으로 난독증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제일 흔한 이제 난독증이고요. 사실 난독증도 시지각 난독증이 있고 청지각 난독증이 있고 운동실조성 난독증 이렇게 나름 분류를 해요. 근데 제일 많이 오시는 경우는 초1, 2 때 아무리 해도 한글을 못 댄다 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에 이제 부모님이 난독증인 것 같아요 하고 오시는 게 제일 한글을 많고. 못 댄다. 그게 어떤 말이에요? 못 읽는 거지. 그냥 한글을 못 읽어. 네, 못 읽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이 글자를 그냥 그림으로 인식하는 애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게 사과인지는 아는데 이게 사랑 과가 돼 있다는 거를 모르고 이 사가 의사에서 사자가 나오면 이걸 사라고 읽는구나를 모르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글을 읽는데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읽을 수는 있는데 베껴 쓰는 게 또 안 되는 애들이 있고요.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청지각 난독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부모님들은 뒤늦게 심리적인 걸로 사실 많이 오시는데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되게 말을 안 들어.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수준이 그냥 자기가 혼나면서 괴로워서 딴소리하는 그런 건 괜찮은데 친구들하고 티키타카가 안 돼요. 이게 주고받고 애들끼리의 놀이 중에 계속 이렇게 옆에서 보면 우리 애만 딴소리 하는 것 같아. 이런 경우가 있고 소리로만은 뭔가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 표정을 살피거나 시각적인 거 같이 쓰거든요. 근데 전화하는 경우 전화는 시각 자극 없이 소리로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딴소리 하거나 못 알아듣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거? 이게 얘인데? 주로는 애들이 친구들하고 싸울 때 보면 왜냐면 엄마랑은 보통은 정서적인 전화를 할 일이 사실 많진 않잖아요. 근데 친구들하고 싸울 때 앞에서 야, 너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은 아니거든. 나도 이렇게 했거든. 이게 안 나와요. 멍해져서 근데 이제 한 10분 있다가는 이제 할 말이 딱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땐 이미 친구는 가고 없죠. 청지각 난독인 애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많이 와요. 그런 질환들이 그러면 다 소아 우울증이나 뭐 이런 거랑도 연관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사실 저는 애들이 심리적으로 왔었을 때 어른들은 이제 살아온 여정 속에서 힘들었던 이런 성격이나 심리의 문제가 있지만 애들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놀이치료, 심리치료보다는 원인을 해결을 해주는 게 사실 애들한테는 훨씬 더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난독증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시지각 난독증 같은 경우에는 신경발달 중재 치료라고 해서 보고 생각하고 조작하고 이런 거를 컴퓨터로 게임처럼 하는 훈련이 있고요. 뉴로피드백이라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훈련도 있고 그거를 집중력을 한다고 문해력 자체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시지각 집중력을 높이면서 언어 선생님하고 언어 치료를 한글 떼고 읽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트레인을 통해서 네, 반복만이 살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선생님한테 혼나면 빽빽이 써오기 이런 거 있었거든요. 백번 교과서 써오기. 막 맞아, 이렇게 맞아, 베껴오는 거. 그게 되게 좋은 난독증 치료예요, 사실. 근데 그런 활동을 요새는 학교나 어디에서든 안 하고 창의력 교육만 주로 하니까 이런 단순 반복을 무한히 많이 하면서 기능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럴 기회는 없고 못하면 이제 혼나고. 우리 어렸을 때 하던 받아쓰기가 난독증의 그 스크리닝 중에 하나겠다. 그쵸? 요새도 받아쓰기를 하기는 하는데 난독증 있는 애들은 못 써요. 1학년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2학년부터는 선생님이 막 쓰라고 하는데 친구들 거 좀 보고 쓰려고 이렇게 해도 애들이 막 가리고 이러면 이제 또 속상해서 오고 심리적으로 2차적인 문제들이 많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난독증인 애들은 거의 대부분 ADHD랑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집중력 검사도 해서 실제로 약을 먹어야 되는 애들도 있고 청지각 난독증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말소리에 집중을 높여주는 노래 듣고 하는 그런 훈련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치료 방법은 다양해요. 치료에서 예우는 좀 좋은 편이에요? 타고나서 잘하는 애가 있고 훈련하고 학습돼서 잘하는 애가 있는데 하고 나면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혼나고 나만 바본가 봐. 나만 이런 거 못해.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2차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까 봐가 이제 걱정이 하나고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죠. 무한히 반복하면 좋아져요. 문자를 안다 그럼 소리내서 계속 읽기 이런 것도 되게 좋고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사전 찾기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는 게 없이 계속 창의력 교육하고 하니까 애들이 책 읽는 거는 좋아하지만 정확하게 읽기를 못하고 이거의 정확한 뜻, 겉뜻, 속뜻 이런 거를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생각보다 근데 이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이 드물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네. 알게 모르게 그냥 이제 묻혀서 가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 이렇게 수련이 되면서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내 아이의 책을 읽어주거나 대화를 많이 나눠보시다가 얘 삔뜨가 뭔가 안 맞는데 맞아, 핀트가 안 맞아요 좀. 우리나라는 통계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뭐 3에서 5% 얘기도 하는데 미국 교과서에서는 10%? 그러면은 한 반에 30명 있다고 치면 3명은 난독이나 ADHD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관찰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난독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네. 답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